나는 한때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그 빌어먹을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불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며 반찬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우리 가족의 전통적인 저녁 식사였다. 매년 추석이나 설에 모이는 그 자리.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아니, 사실 매년 그랬다. 내가 그냥 모른 척한 거였다. 엄마가 먼저 포크를 들고 여동생 수연이의 아이들, 지훈과 민지에게 접시를 가득 채워주었다. 자, 지훈아, 민지야, 많이 먹어. 할머니가 특별히 내들 좋아하는 거 해줬어. 목소리가 달콤했다. 마치 그 아이들이 세상의 중심인 양. 반면 내 아이들, 은채와 민호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가 한마디 툭 던졌다. 준호야, 내 애들은 좀 기다려. 남은 거로 먹어라. 어차피 애들이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은 거? 우리 아이들이 개처럼 남은 밥을 먹으라는 건가? 나는 그 순간까지 참았다. 입술을 깨물며.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나는 장남이었다. 집안의 기둥. 대학 갈 돈은 내가 아껴서 벌었고 결혼할 때도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수연이는, 여동생은 항상 약한 아이였다. 공부는 못하고 남자친구 사귀다 헤어지다 반복하던 애. 그런데 부모님은 수연이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다. 내가 군대 갔을 때 수연이 유학 보낸 돈은 내 장학금으로 모은 거였다. 수연이가 더 필요해. 너는 남자니까 강하잖아. 엄마의 그 말, 그때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썩기 시작했다.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왜 우리는 나중에 먹는 거야? 그 어린 눈빛에 담긴 상처가 내 심장을 찔렀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꼬물거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곧 먹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게 가족인가? 혈육인가? 왜 우리 아이들은 항상 뒤로 밀려나는가? 수연이는 웃으며 아이들을 토닥였다. 언니, 오빠, 애들 좀 참아. 우리 애들 배고파하잖아, 언니. 나는 오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녀의 그 태평한 얼굴이 역겹게 느껴졌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 악화됐다. 아빠가 와인을 따라주며 수연이 남편에게 회사 일은 어때? 승진했대? 라고 물었다. 수연이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나처럼 야근하며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매일 먼지 먹으며 일했다.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비를 대기 위해. 그런데 부모님의 관심은 항상 수연이 쪽으로 쏠렸다. 수연아, 요즘 피곤해 보이네. 엄마가 영양제 사줄까?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 나는 지난달에 건강검진에서 위궤양이 나왔는데 너는 괜찮아. 남자니까 한마디로 끝. 은채의 접시에 드디어 음식이 놓였다. 하지만 그건 찌개 한 국자에 밥 한 숟가락. 반찬은 거의 없었다. 민지가 할머니, 더 먹고 싶어 하며 울자 엄마가 바로 새 불고기를 구워주었다. 내 아이들은? 민호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내 안의 끈이 끊어졌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가 나를 봤다. 왜 우리 애들은 항상 남은 걸 먹어야 해요? 수연이 애들만 특별한가요?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오빠, 무슨 소리야? 그냥 애들이니까. 왜 그렇게 예민해? 예민해? 이게 예민한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가족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왜 참았는지 알아요. 수연이 유학비로 내 대학 꿈 포기한 거, 결혼할 때 부모님 빚 갚아준 거, 매년 명절에 돈 붙이며 가족이라고 속여온 거, 그런데 이게 보답인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놀라서 나를 봤다. 엄마가 울먹였다. 준호야, 왜 그래? 우리는 그냥. 그 그냥이 문제였다. 그냥 편해. 그냥 무관심. 그냥 나를 짓밟은 것. 나는 아이들 손을 잡고 문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문을 쾅 닫으며 나왔다. 차에 타서 엑셀을 밟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화낼까 봐 무서워.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아니, 자기.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이야. 민호는 조용히 창밖을 봤다. 그 아이의 작은 어깨가 너무 가냘팠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세월이 원망스러웠다. 왜 그동안 참았을까? 왜 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고통을 삼켰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어린 시절 장면들이 스쳤다. 초등학교 때 수연이가 학교 행사 때문에 새 옷이 필요하다고 울자 엄마는 내 구두를 팔아 수연이 옷을 샀다. 너는 남자애라 괜찮아. 수연이는 여자애니까 예뻐야지. 그 말에 나는 울음을 참고 방으로 들어갔다. 중학교 때 나는 축구부 에이스였다. 그런데 부모님은 수연이 피아노 레슨비를 대기 위해 내 클럽 활동비를 잘랐다. 수연이가 음악가 될지도 몰라. 너는 공부나 해, 공부. 나는 장학금으로 대학 갔는데 그 돈 일부는 수연이 치료비로 갔다. 수연이는 그냥 게으른 거였다. 우울증. 그건 핑계였다. 결혼 후에도 그 패턴은 반복됐다. 내 아내, 혜진은 평범한 간호사였다. 부모님은 준호야, 수연이처럼 좋은 집안 여자 만나지 왜? 라고 했다. 혜진은 착하고 성실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런데 명절마다 부모님 집에 가면 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다. 수연이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수연이는 손님 대접해야지. 그 차별이 혜진을 지치게 만들었다. 작년 혜진이 구리도 우리 삶을 살아용 라고 했을 때 나는 가족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지금 후회됐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다. 엄마였다. 준호야, 어제 왜 그랬어? 수연이가 울고 있어?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끝. 나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안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수연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오빠, 너무해. 애들한테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답장했다. 가족이라면 왜 우리 애들을 개처럼 대했어? 남은 밥. 그게 내가 가르친 예의야?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다. 먼저, 재정적으로. 나는 매년 보내던 용돈을 끊었다.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없어서 내 돈에 의지했다. 준호야, 돈 좀.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이제 스스로 하세요. 수연이한테 물어보세요. 수연이는? 그녀 남편 회사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프리랜서가 됐다. 돈이 빠듯했다. 내 돈이 끊기자 수연이가 직접 전화했다. 오빠, 도와줘. 지훈이 학원비가 나는 웃었다. 학원. 내 애들은 항상 먼저 먹었잖아. 이제 내가 먼저 먹어봐. 혜진은 내 결정을 지지했다. 당신, 이제야 자유로워졌어. 우리는 주말에 공원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 피크닉.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고 은채와 민호가 웃었다. 오랜만에 본 그 미소. 가슴이 아렸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가족 모임 대신 우리만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부모님의 무관심이, 수연이의 무책임이 내 인내가 만든 상처였다. 그러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연이의 비밀을 알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부모님의 편애를 이용해 나를 괴롭혔다. 내 물건을 훔쳐 팔고 오빠가 줬어라고 거짓말. 학교에서 내 험담을 퍼뜨렸다. 최근에야 알았다. 옛 친구에게 들었다. 수연이가 내 덕에 잘 살았어. 그런데 왜 항상 너 탓만 했지? 그 사실이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수연이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옛 일기장, 사진, 메시지 기록. 모든 게 연결됐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나를 밑바닥으로 밀어넣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빠가 강하니까 괜찮아. 그녀의 그 말 뒤에는 계산이 있었다. 내가 무너지면 그녀가 빛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가족 재산 분배에 대한 상담. 부모님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결혼할 때 내가 대출 갚은 덕에. 준호야, 그 집은 가족 거야. 아빠가 말했다. 가족. 웃기지 마. 나는 서류를 준비했다. 집을 팔아 내 몫을 챙기기로 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게요. 혜진과 상의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선택이야. 하지만 아이들 위해 부모님 집에 갔다. 혼자. 문을 열자 엄마가 울상으로 맞았다. 준호야, 용서해. 수연이도 반성해. 수연이는 없었다. 피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말했다. 용서. 그게 뭔데요? 여러분이 한 짓은 평생 지울 수 없어요. 아빠가 한숨 쉬었다. 우리는 그냥 수연이를 더 아꼈을 뿐이야. 너는 항상 잘했으니까. 그게 핑계인가? 잘하는 게 죄예요. 왜 항상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수연이 유학, 결혼 자금, 심지어 아이들 교육비까지. 내 돈으로. 엄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아들아. 우리는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인가? 수십 년 무관심 뒤에 나는 일어났다. 집 팔아요. 내 목 챙길게요. 나머지는 수연이 주세요. 그녀가 가족이라고 믿는 대로 문을 나서며 아빠의 준호야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게 정화였다. 내 안의 독을 빼내는 거?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아빠가 좋은 집 사줄게. 은채가 환호했다. 정말. 할아버지 집 말고. 민호가 웃었다. 오랜만에.
혜진과 나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서울 외곽, 조용한 아파트. 내 회사 근처. 당신, 강해졌어? 혜진의 말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 덕분이야.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하지만 수연이의 반격이 왔다. SNS에 올렸다. 가족이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요. 오빠가 너무 차가워 댓글들이 달렸다. 형제자매 싸움. 안 됐네. 편애인가 논란이 됐다. 나는 침묵했다.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과거 메시지, 부모님 통화 녹음. 변호사에게 줬다. 명예훼손 소송 가능해요. 그는 말했다. 복수는 법으로.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자유로웠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집 매매가 성사됐다. 부모님은 반대했다. 수연이 가족이 살게 웃기지. 수연이 가족. 그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세운 거다. 나는 내 몫을 받아 새 집을 샀다. 이사날, 아이들이 신나게 짐을 풀었다. 아빠, 이 집 예뻐. 그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그러나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 아니, 선택이다. 새 집에서의 첫 밤, 평화로웠다. 하지만 꿈에서 과거가 되살아났다. 수연이와 함께 놀던 어린 시절. 우리는 가까웠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했을까? 그녀가 중학생이 됐을 때 부모님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수연이가 예쁘네. 수연이 공부 도와줘. 나는 오빠로서 도왔다. 숙제해주고 친구 사귀게 도왔다. 보답은 배신이었다. 고등학교 때 그녀가 내 여자친구와 키스한 사진을 찍어 부모님에게 보여줬다. 오빠가 바람피워 거짓말. 나는 헤어졌고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남자애가 왜 그래? 그 꿈에서 깨어나 땀에 흠뻑 젖었다. 혜진이 안아주었다. 또 그 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가 따라다녀 그녀는 말했다. 놓아줘. 이제 우리 삶이야 맞다. 하지만 놓기 쉽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아빠였다. 준호야,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카페에서 만났다. 아빠의 얼굴은 초췌했다. 집 팔지 마. 수연이가 임신했어. 애 키울 때가 필요해. 임신. 또 핑계인가? 아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수연이는 항상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 아빠가 한숨 쉬었다. 너는 장남이야. 책임져야지, 책임.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책임은 서로의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한 책임은 나는 서류를 꺼냈다.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아빠의 손이 떨렸다. 이게 내가 할 짓이야? 내가 한 짓이 더 나빠요. 서명을 받고 나왔다. 가슴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수연이에게 연락했다. 오빠, 왜 그래? 임신했어. 동생 생겨. 나는 차갑게 말했다. 축하해. 하지만 내 선택이야. 이제 스스로 살아. 그녀가 울었다. 오빠, 미안해.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늦었다. 내가 한 짓 평생 갚아. 부모님 사랑 독차지한 데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다. 집에서 만든 비빔밥.
모두가 가득 먹었다. 남은 건 없었다. 은채가 말했다. 아빠, 이제 우리 먼저 먹자. 웃음이 터졌다. 그날 나는 혜진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과거 배신, 꿈, 복수. 그녀는 듣고 안아주었다. 당신은 강해. 이제 쉬어.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포옹. 그러나 복수의 파도는 계속됐다. 소송을 제기했다. 수연이의 명예훼손. 증거가 산더미였다. 그녀의 SNS, 과거 일기 스캔. 법정에서 그녀는 울었다. 오빠, 왜 나한테 이렇게 해? 판사가 물었다. 피해 사실은 나는 증언했다. 가족의 편애가 제 삶을 파괴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판결은 나왔다. 그녀의 게시물 삭제, 사과문. 하지만 더 큰 건 그녀의 후회였다. 오빠, 내가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 후 부모님 집을 팔았다. 수연이 가족은 임시로 이사갔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엄마가 전화했다. 준호야, 아빠가. 내가 와줬으면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빠를 봤다. 아들아,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나는 손을 잡았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진 않아요. 눈물이 흘렀다. 우리 둘 다. 아빠의 병실에서 나온 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오랜만이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과거가 희미해졌다. 용서. 그건 나를 위한 거였다. 미움을 끌어안고 사는 건 나 자신을 해치는 것.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시처럼 박힌 채 집에 돌아와 혜진에게 말했다. 아빠한테 갔어. 용서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답네. 이제 앞으로 봐.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다. 은채는 미술 동아리, 인호는 축구부. 주말마다 경기 관람. 아빠, 봐. 골, 민호의 외침에 박수 쳤다. 이게 가족이다. 선택한 가족. 수연이와의 소송은 끝났다. 그녀의 사과문이 뉴스에 실렸다. 가족 간 오해로 상처 줬다. 반성한다. 댓글은 엇갈렸다. 편의 엄마들 공감. 장남의 고통 논란이 됐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삶은 이미 바뀌었다. 부모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갔다. 엄마가 요양원 비용 걱정했다. 준호야, 조금만. 나는 매달 100만 원 보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스스로 하세요. 엄마가 울었다. 고마워. 아들아, 그 돈은 내 여유분. 새집 대출은 이미 갚았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현장 감독에서 매니저로. 준호 씨, 잘했어요. 상사의 말에 고개 숙였다. 이 성공은 내 것, 가족의 그림자 없이. 그러나 수연이의 임신 소식이 다시 왔다. 쌍둥이. 오빠, 도와줄래? 이름 지어줘. 나는 웃었다. 내가 지어? 이제 내 삶이야. 그녀는 침묵했다. 후회하는 목소리. 오빠, 내가 어렸을 때 내 물건 훔친 거 미안해. 그 고백이 예상됐다. 알아. 하지만 이제 늦었어. 전화 끊었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상상했다. 남편과 싸우고 돈 걱정하고 부모님 의지. 그게 복수였다. 내가 겪은 고통의 에코. 혜진과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산책.
당신 행복해. 그녀의 질문에 이제야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맡겼다. 아니, 새할머니. 혜진 어머니. 따뜻한 분, 준호야. 내가 잘한 거야.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제주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했다. 야자수 아래 파도 소리 속. 돌아와. 명절이 다가왔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친구들 초대. 바비큐 파티.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은채가 노래 불렀다. 민호가 춤췄다. 그 순간 문자가 왔다. 수연이. 명절 축하해. 우리도 잘 지내. 나는 답했다. 너도 옷 짧게. 용서했지만 가까워지진 않았다. 거리는 안전장치였다. 밤에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계속된다. 매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하지만 가끔 가슴이 아렸다. 혈연의 끈, 끊기 힘든. 시간은 흘러 봄이 왔다.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서울 시내 재개발. 내 팀이 주도. 상금 받았다. 준호 매니저, 축하해. 동료들의 박수. 그 돈으로 가족 여행.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 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웃었다. 아빠, 사랑해. 은채의 포옹. 그 따뜻함이 모든 상처를 녹였다. 혜진과 손잡고 걸었다. 이게 우리 삶이야. 그녀의 미소. 하지만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전화. 준호야, 수연이가 출산했어. 쌍둥이. 그런데 남편이 떠났어의 충격. 수연이의 남편, 바람 피웠다. 회사 동료와 오빠, 도와줘. 애 셋 때리고 어떻게 해. 그녀의 울음소리. 나는 망설였다. 혜진에게 물었다. 가야 할까? 그녀는 말했다. 내 마음이야. 하지만 조심해. 병원에 갔다. 수연이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옆에 쌍둥이 아기들. 지훈과 민지가 문 밖에서 기다렸다. 삼촌, 지훈의 눈물. 가슴이 저렸다. 수연아, 왜? 그녀가 고백했다. 내가 잘못했어. 오빠 탓으로 돌렸어. 부모님 편에 이용해서. 어렸을 때부터 질투했어. 오빠가 항상 칭찬받으니까 질투. 나는 웃었다. 칭찬. 나는 희생만 했어. 그녀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제 알았어. 내 고통. 아기들을 안았다. 작고 부드러운. 이름 뭐야? 내가 지어줘. 나는 생각했다. 희망과 용서. 하준과 서연. 그녀가 울었다. 고마워. 오빠. 그날 나는 도왔다. 임시로 돈 보냈다. 이게 마지막이야. 스스로 일어나 지훈과 민지에게 말했다. 삼촌이 지켜줄게. 하지만 엄마처럼 하지 마. 집에 돌아와 혜진에게 말했다. 도왔어. 하지만 끊었어. 그녀는 안아주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 밤, 우리는 깊이 대화했다. 내 트라우마, 그녀의 상처. 서로 치유. 아이들은 잠든 채 미소 지었다. 여름, 회사 휴가. 캠핑 갔다. 산속 텐트. 별빛 아래 이야기. 은채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끔 봐이 하지만 우리 우선이야. 민호가 말했다. 나도 오빠처럼 강해질게.
그 말에 뿌듯했다. 나는 강해졌다. 복수의 끝에서 수연이는 새 일자리 찾았다. 카페 알바. 오빠 덕분이야.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내 노력. 부모님은 요양원에 들어갔다. 내 돈으로. 고마워, 아들아. 엄마의 말. 아빠는 회복됐다. 내가 옳았어. 인정.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여전했다. 가끔 식탁에서 남은 밥을 보면 떨렸다. 그 기억. 트리거. 상담소를 갔다. 트라우마예요. 심리사 말 세션이 시작됐다. 말하세요. 모든 걸 나는 쏟아냈다. 눈물, 분노, 슬픔. 치유의 시작. 상담 후 삶이 달라졌다. 매일 일기 썼다. 감정을 적고 놓아주기. 오늘은 자유로웠다의 페이지가 쌓였다. 회사에서 리더십 워크숍. 준호 씨, 감정관리 최고예요. 칭찬. 아이들과 책 읽기 시간. 아빠, 이 이야기 어때? 은채의 질문. 대화가 늘었다. 민호는 나도 아빠처럼 될게라고. 미래를 그렸다. 가을, 부모님 생일 초대했다. 우리 집으로. 긴장됐다. 문 열자 엄마가 떨며 들어왔다. 집 예뻐. 아이들이 인사했다. 할머니, 따뜻한 포옹. 식사 때 나는 먼저 아이들 접시 채웠다. 은채, 민호, 많이 먹어. 엄마가 봤다. 눈물 글썽. 준호야, 나는 말했다. 이제 다 같이요. 수연이는 오지 않았다. 아직. 식사 중 아빠가 말했다. 우리는 잘못했어. 편애 인정해. 고백. 수연이를 더 챙겼어. 내가 강해 보이니까 은하는 물었다. 강해 보였어요.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대화가 흘렀다. 눈물, 웃음 섞여. 용서할게요. 하지만 변화하세요. 엄마가 고개 끄덕였다. 할게. 그 후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매달 전화. 요즘 어때? 가벼운 대화. 수연이도 연락. 아기들 잘 크네. 사진 보냈다. 나는 예쁘다 답. 하지만 경계는 유지. 신뢰는 다시 쌓아야.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 파티. 트리 아래 선물. 아이들 환호. 혜진과 춤췄다. 사랑의 속삭임. 그 순간 완전했다. 복수의 잔재는 사라졌다. 대신 성장. 그러나 한 사건. 회사 파티에서 옛 동료 만났다. 수연이 과거 남자친구. 수연이 요즘 힘들대. 내 탓인가? 술김에. 나는 차갑게. 내 탓. 그녀 선택의 싸움 직전. 혜진이 말렸다. 그만해. 당신이 이겼어. 집에 와 반성했다. 아직 미움 남았네. 상담사에게. 정상이에요. 시간 걸려요. 계속 세션.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날 스냅트 된 게 다행이었어. 새해, 결의. 더 강해지자. 가족과 여행. 강원도 스키. 눈 쌓인 산. 아이들 낙법 배우며 웃음. 부모님도 초대. 할아버지, 같이. 민호 끌었다. 아빠의 미소. 변화. 수연이와 재회. 카페에서. 오빠, 새 남자 만났어. 이번엔 진짜. 나는 축하했다. 행복해. 그녀가 말했다.
내 덕분이야. 내가 깨워줬어. 눈 맞춤. 용서의 순간. 내 삶은 이제 빛났다. 하지만 그 빛 뒤의 그림자. 항상 경계. 봄 다시 왔다. 회사 이직 제의. 더 큰 건설사. 준호 씨, 당신 필요해. 우수락했다. 새 사무실, 새 팀, 리더 역할. 모두 함께 가자. 동기부여. 성공이 쌓였다. 보너스, 승진. 재정 자유. 당신, 꿈 같아. 혜진의 말. 아이들 성장. 은채 중학생. 아빠, 연애 상담, 웃음. 조언했다. 자신감 가져. 민호 초등 졸업. 최우등 축하 파티. 가족 모임. 이제 부모님도 참석. 손주들 멋져. 엄마의 자랑. 수연이 결혼. 소박한 예식. 오빠 축하해줘. 갔다. 행복해라. 그녀의 눈빛. 감사. 쌍둥이들 안고. 삼촌 포옹. 과거 익힌 듯. 하지만 내 안에 깊은 상처. 밤에 깨 왜 나만. 물음. 상담 끝났다. 치유됐어요. 하지만 트리거 남음. 가족 모임서 남은 음식 보면 손 떨림. 괜찮아. 혜진 안심. 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아름다워. 아이들 감탄. 아빠, 고마워. 그 말, 보상. 돌아와. 책 썼다. 익명. 편애의 상처. 장남의 독백의 출판. 반응 뜨거움. 공감돼. 용기 줘. 인터뷰. 가족은 선택. 메시지. 부모님 건강 악화. 아빠 암 진단. 준호야, 와봐. 병원 갔다. 아들아, 미안해. 내 인생 후회야. 손잡음. 아빠, 사랑해. 마지막 대화. 장례식. 수연이 울음.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함께 위로. 엄마와 살기 시작. 엄마, 쉬세요. 돌봄. 그녀의 이야기. 수연이 태어날 때 난 약했어. 너 잃을까 봐. 이해. 이제 다 좋아. 삶의 균형. 1. 가족, 자아. 육아, 독서. 평화로와 혜진. 아이들 독립 준비. 아빠, 조언. 솔직하게 살아의 전수. 아빠 떠난 후 빈자리 컸다. 하지만 채웠다. 추모식, 가족 사진. 함께 갔어. 수연이와 화해 완전. 오빠, 내가 가족이야. 그녀의 말. 회사 CEO 됐다. 준호 대표, 축하. 팀 빌딩. 모두 가족처럼. 아이러니? 하지만 진심. 혜진 임신. 아기. 은채 민호 기뻐. 동생. 새 생명. 이름. 희망. 출산. 병원. 건강해. 많음. 가족 완성. 수연이 도움. 언니, 내가 역할 바꿈. 웃음. 책 베스트셀러. 강연. 상처 극복. 청중 눈물. 당신처럼. 여행. 하와이. 해변. 행복. 모두. 아이들 대학. 아빠. 갈개 배웅. 자랑스러워. 엄마 요양원. 준호야, 고마워. 엄마도. 3회상. 스네프트 그날. 시작. 좋았어. 혜진과 은퇴 계획.
여행 가자, 꿈. 늙어, 손주들. 할아버지, 웃음. 수연이 손주도. 모두 가족. 책 2권. 용서의 힘, 완성. 마지막 날, 창가. 가족이란 이 생각. 혜진 손잡음. 사랑해. 끝나며, 물음. 가족의 편애가 당신을 무너뜨릴 때 스냅프트 될 용기가 있나? 그 용기가 자유를 준다. 하지만 그 후의 고독은 영원한 동반자다.